네, 방금 소개받은 이병순입니다. 제가 PPT를 작성 못해서요. 배포된 자료집을 보고 이렇게 이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여기는 그냥 띄워주시고 자료집 보시면 조금 좋겠습니다. 강의 주제를 제가 북한의 남조선 혁명 통일 전략의 실체와 전망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강의 주제를 잡게 된 배경은 지난 7월 3일 그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그 결과 8월 15일 그 아프간 정부의 대통령궁이 장악되고 장악한 그 탈레반은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미군 철수가 아프간 정부의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그 북한의 남조선 혁명 통일 전략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그 혁명 통일이든 아니면 연방제 통일이든 그 전제 조건이 주한 미군 철수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철폐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시사해 주는 바가 상당히 있다. 이런 차원에서 강의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제 남조선 혁명 통일 전략이 이게 뭐냐? 북한의 국가 전략이냐? 아니면은 대남 전략이냐? 남조선 혁명 전략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혼동이 좀 있을 텐데요. 앞부분에 제가 이제 북한의 국가 전략 여기까지 한 부분이 여기에 대한 설명인데 너무나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쪽을 보시면 이제 국가 전략의 개념이 있고 여기에 이어서 북한의 국가 전략, 그 다음에 대남 전략 이렇게 설명이 쭉 이어지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전부 다 이걸 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 실체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국민적인 그 나라의 국민적 요구와 이익을 국가 목적으로 이렇게 담아내고 그것을 구체화해서 국가 목표와 국가 정책을 설정하고 그 다음 수립해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구상, 실행 방법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다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역시 국가 실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전략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경우 국가 전략이 있다고 하는데 왜 북한은 당 규약에서 최종 목적, 당명 목적에서 혁명에 관한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을까?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인 경우에는 일반 자유민주주의 국가와는 달리 그 혁명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 목적을 가장 상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전문가들이나 모두 북한의 전략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가지고 있는 혁명 전략이 곧 국가 전략을 대체하거나 국가 전략과 같은 위상과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통상 우리는 북한의 이제 그 대남 전략, 북한의 대남 전략이 어떻다. 북한의 대남 전략이 올해는 어떻게 나갈 거다. 그래 대남 전략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북한의 대남 전략보다 그 북한의 국가 혁명 전략이 국가 전략이다 보니까 위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구사하는 것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이다. 또 이런 용어도 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언론이나 그 이종석 장관이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을 포기했다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쓸 때 남조선 혁명 통일 전략이다. 또 이런 용어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대부분이 통상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은
대남 전략, 대남 혁명 전략, 이것은 북한에서는 자기들 스스로 쓰는 용어가 아니고 우리가 북한을 연구하는 우리 국내의 전문가들이나 학계에서 쓰는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역시 이것은 핵심이 대남 혁명 전략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칭을 어떻게 붙이든 간 그건 대남 혁명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강연에서도 대남 전략이나 대남 혁명 전략이나 남조선 혁명 통일 전략이나 또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이나 반봉건 반제 반봉건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이나 이게 같은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북한에서 초기에 썼던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전략,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 그 다음에 현재 쓰고 있는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전략, 이것은 시차를 두고 이렇게 썼던 용어이기 때문에 이걸 뭉뚱그리에 전부 다 한다면 대남 혁명 전략 이렇게 또는 대남 전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번에 문제가 된 이 남조선 혁명 통일 전략이 폐기됐다고 한 그 주장 사례가 있어서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이게 6월 2일자 한겨레 신문에 자료집은 2쪽입니다. 2하고 3쪽에 이제 제가 좀 발췌를 해서 소개해 놨는데 핵심은 그것입니다. 올 1월 8차 당대회에서 당면 목적을 혁명의 성격을 규명했던 것을 혁명의 임무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캐치를 못하고 혁명의 성격을 임무로 바꿨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문구는 변경이 되는데 그 문구 변경은 혁명을 폐기했거나 포기한 것은 아닌데 그것을 이제 폐기한 걸로 또는 포기한 걸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마구 이제 전파를 시키고 또 뭐 인터뷰를 통해서 마구 전파시켰다는 데 문제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이런 것이 국내에서 해도 되겠다 이런 엄청난 그런 그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을 왜곡하고 잘못하면 정부 수집 또는 이걸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 국가 그 관련 관계 부처, 그 다음에 우리 국민 여론까지 모든 데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해서 그럼 남조선 혁명 통일 전략이냐 여기에서는 북한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조선 혁명과 통일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도 지금 그것도 고민이죠. 우리가 북한을 볼 때 항상 그 점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북한은 먼저는 무력혁명을 갔었죠. 그래서 6.25를 겪었고 70년 초반 대화정국 있기 전까지 무력혁명 통일을 정했는데 국제정세하고 한반도 정세가 변화되니까 이제는 선혁명 후통일 전략으로 바꿉니다. 그 뒤로 이게 계속해서 혁명 전략의 명칭도 약간 바꾸면서 기본은 흐르지만 많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68년도 대남 공작 요원들을 놔놓고 통일과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 상호 상관성하고 공통성하고 차이점하고 수행 방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교육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관성은 먼저 그때 당시는 상당히 이제 68년도면은 상당히 강한 그런 무력 통일 전략을 갖고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이것을 보면은 선혁명 후통일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관성을 보면은 먼저 혁명을 한 다음에 통일을 가야 된다. 혁명은 조국 통일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습니다. 8쪽입니다. 그 다음에 8쪽의 두 번째 보면 공통성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조선혁명과 조국 통일의 공통성은
다 조선혁명에 기여한다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한미군과 한국의 반공 정권을 타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도적 지침은 주체사상이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다 공통점이고요. 또 차이점에 대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 3번인데요. 혁명과 조국통일 그 두 가지는 각기 그가 포괄하는 지역적 범위가 틀리다. 남조선혁명은 남한, 조국통일은 전체, 한반도 전체. 그 다음에 수행 방도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수행 방도에 있어서는 남조선혁명은 폭력적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조국통일은 남한에 혁명을 한 다음에 들어서 인민정권하고 북한정권하고 합작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그 수행 방도까지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그 방법을 통해서 조국 통일과 그다음에 남조선 혁명을 같이 추진해야 되는데 이후부터는 남조선 혁명이 먼저입니다. 남조선 혁명이 그렇게 되고 혁명을 한 다음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친북 용공 정권이죠. 친북 정권이고 친북 용공 정권이고 그들 말로는 자주적 민주정부라고 부릅니다. 그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은 북한과 합작해서 통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기본 전략인데요. 그러면 남조선 혁명 통일 전략의 실체가 뭐냐? 남조선 혁명 통일 전략은 구체적으로 75년도에 평양에서 발행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 이론에 가장 잘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입니다. 근데 그걸로 해 나가다 보니까 이 상황이 털고 뒤바뀌니까 그것이 언제 다시 한번 그 정리가 되냐면은 91년 5월 24일 날 그 5.24 문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그동안에 그 남한 사유에 변화된 것을 전부 감안해서 그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이론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상당 부분 수정을 해서 비공개로 해서 일단 대남 공작원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75년도 이전에는 정말 자신감 있게 책자로 해가지고 그걸 공개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많은 부작용이 있고 자기들이 공개해서는 뭐 그렇게 얻을 것이 없다 생각했는지 91년에 5.24 문건에서는 완전 극비의 자료로 만들어서 대남 공작 요원들 하면 애들에게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 놓고 한국에서 80년대에 운동권이 주사파가 북한에서 이제 방송에서 내보내는 혁명 이론을 듣고 자체적으로 공부하니까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그 파벌들이 생기고 종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서 하나로 북한이 원하는 것을 찍어주기 위해서 5.24 문건 비밀로 했던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그걸 퍼칩니다. 그것을 이제 한국의 학생운동권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노동운동권 공부를 해가지고 그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 정립된 게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이라고 그래서 수많은 그런 그 비합법 문건으로 많이 돌아다니겠습니다. 그것이 나와도 안 되니까 북한에서 다시 이것을 주체의 한국사인이 변혁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정리해서 이것을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공지를 해서 띄워주고 또 이것도 국내 운동권에 몰래 배포해주고 국내 운동권은 이것을 계속해서 보완해서 신버전으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조선 혁명 통일 전략은 지금 현재 종북 좌파들이 활용하고 있는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 운동론이라는 그 혁명 전략 문건에서 주로 그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11쪽에 보면은
남조혁명 통일제약 실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조혁명 통일 전략의 지도 이념은, 혁명 이론 부분의 지도 이념은 주체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래놓고 왜 주체 사상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쭉 얘기가 나오는데요. 마르크스주의나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그 시대에는 맞는 혁명 이론이었고 전략이었는데 현재는 맞지 않는다. 특히 맞지 않는 부분이 막스 레닌주의는 시대관이 사회 구성체 중심이다. 근데 사회 구성체 중심이라는 것은 혁명을 생산 양식이 인류 역사의 주체로 보고 가고 있는데, 생산 양식이라는 것이 인류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사람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 된다는 그런 그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도 이념을 주체 사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사회의 성격은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반봉건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는 한국 사회의 성격이 식민지 반자본주의가 아니고 식민지 봉건 식민지 봉건 사회라고 이렇게 봤는데, 이제 봉건 사회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반자본주의로 갔다. 반자는 이렇게 나눌 반인데요. 반자본주의 사회로 갔다. 이렇게 이제 성격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 성격을 바꿨으면 반자본주의는 뭐냐면은 반봉건이다가 자본주의가 발전을 해서 이렇게 반반씩 섞인 것이 아니고, 반자본주의라고 하는 성격은 여기는 애초에 불구로 출범한 자본주의다. 그래서 아무리 한국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고 해도 온전한 자본주의는 갈 수 없고, 아무리 발전을 한다 해도 반신불수인 자본주의밖에 될 수 없다. 이것은 혁명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사회 성격 규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성격에 따라서 혁명의 성격도 그에 적응해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국 사회의 성격을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하다 보니까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 아니고 이제는 민족해방,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민지성을 완전히 극복하기 한 것이 민족해방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반자본주의성을 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혁명이다. 그래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 혁명에 그러면 이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하기 위한 그 혁명의 기본 임무는 뭐냐? 그래서 혁명의 기본 임무를 또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혁명의 또 기본 임무는 또 두 가지로 또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 민족 해방 부분하고 뒤에 민주주의 혁명 부분하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또 자주화 임무하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적 임무하고 두 가지로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화 임무로는 주한미군 축출, 미군 기지 군사기지 철폐, 한미연합사 해체, 미 지배기구의 폐쇄, 한미 간 예속적 조약, 협정 폐지, 미국의 내정 간섭 종식, 민족 자주적인 민주정권 수립,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영역에서 자주권의 확립을 자주화 임무로 결정해 놓고 있고요. 민주주의 임무로는 파시통치 제거, 사회정치 생활의 민주화, 미제와 결탁한 국내 반동 세력들인 매판 자본가 계급과 지주계급의 제거, 그다음에 반동 관료배 척결, 민중적인 민주주의 정치 체제 수립, 매판 자본 국유화, 봉건적 토지 소유관계 청산 등 토지개혁, 부의 공정분배를 실현하는 경제생활의 민주화, 노동법령, 남녀평등권 법령 등 사회생활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 개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14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과 동력이 필요한데 그 대상은
타도 대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타도 대상도 주둔 대상으로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조적인 또 타도 대상으로 또 나누고 있습니다. 동력은 타도하는 데에 필요한 그 힘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력은 북한의 혁명 전략이 바뀌어 올 때마다 동력의 범위를 굉장히 확대를 해나간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 전략이, 북한의 그 혁명 전략이 규정하고는 동력 범위를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고 넓게 돼 있는데요. 그 15쪽에 보면은 동력의 기본 동력은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들하고 거기에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인텔리까지를 포함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진보적 인텔리,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전교조, 전국 그다음에 전교협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부분에 해당되는데, 북한이 정해놓은 진보적 인텔리의 범위에는 교수, 예술인, 작가, 교직자, 변호사, 의사, 계장 이상의 관리 성원, 대학 졸업 자격을 가진 일반 사무원 등까지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폭넓게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들을 중시하는 이유가 이들이 대중을 그 실천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선각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계층까지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데, 소상인, 행상, 노점상, 점포 상인들도 포함하고, 간해수공업자, 4인 이하 고용수공업자, 도매업소, 슈퍼마켓, 유흥업소, 숙박업소, 음식점, 세탁소, 이용업소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고, 도시 빈민, 민족적 양심을 가진 자본가, 국군 병사, 중하층, 장교, 양심적 종교인까지도 포함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75년 동안 북한이 이러한 노력들이 상당 부분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혁명의 이제 목표 부분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7쪽에 보면은 전략 목표하고 전략 목표를 두 가지로 또 나눕니다. 전치 목표하고 타격 목표로. 또 전치 목표도 주디는 전치 목표, 보조적인 전치 목표. 그렇게 나누고 있고, 타도 목표도 역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제 초반기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91년 이후에 이렇게 목표를 두 가지로 나누고, 목표를 전부 다 하면 네 가지가 되죠. 주디눔 전체 목표 두 가지, 또 타도 목표 두 가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운동의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고요. 한국에서 대남혁명 전략을 받아들이고 그쪽에 편 사람들이 각계각층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광범위한 그 사람들을 어느 하나의 목표로 다 몰고 가기보다는 그 사람들 형편과 처지, 또 분야 이런 데에 따라서 너는 전체 목표의 주디눔 목표, 너는 뭐 보조 목표, 너는 타도 목표, 주 타도 목표, 또 보조 타도 목표, 이렇게 마구 갈라서 투쟁의 현상을 다각화하고, 또 투쟁 현상들을 넓고 깊게 끌어가기 위한 그러한 의도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목표가 다양화됨에 따라서 혁명 역량을 어떻게 편성해내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하게 해놓고 있는데, 일단 주력군은 타도 목표 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그래서 주력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역량을 위해서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진보적, 양심적 이태리, 그 다음에 하나 추가하는 것이 전위당입니다. 전위당은 이러한 모든 혁명을 앞에서 끌어갈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는데, 북한은 이것을 처음에는 통역당, 지금은
80년대, 85년 이전까지는 한국민족민주전선, 한민전이라고도 하고 민민전이라고도 그랬습니다. 거기를 가고 지금은 그 명칭을 바꿔서 반제민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이제 그 주력군 다음에 보조 역량을 또 설치하고 있는데요. 보조 역량은 그 주력군들이 혁명타도 투쟁을 앞에서 해나간다면 이들을 지원하고 또 같이 합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통일전선을 대표적인 이제 보조 역량으로 보고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중소기업과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 정당인들까지도 보조 역량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보수적인 각 당 각파 각계 인사까지도 대국적 안목에서 보조 역량으로 전부 포섭을 해야 된다. 이렇게 폭넓게 여기도 역시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범민족적인 통일전선 조직이나 진보적인 대중단체로 결집을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쟁 방법은 시기 구분에 따라서 투쟁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를 20쪽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준비기와 결정적 시기로 두 시기로 나눕니다. 현재는 준비기입니다. 결정적 시기는 이제 정권을 타도해서 그 정권을 장악하는 그 결정적 시기는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데 아직 그 시기는 오지 않았다. 역량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역량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준비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결정적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준비기에는 역량을 축적하는 데에 그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된다고 이렇게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기에는 유아국면일 때에는 준비기 중에서 유아국면일 때에는 탄압의 구실,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탄압의 구실은 국가보안법상에 정해놓은 것들이죠. 그런 데에서 약간의 무슨 정부에서 그런 걸 탄압하면 그 구실을 들어서 투쟁을 전개하라. 그리고 준비기에서 또 탄압 국면이 나올 때에는 여론전을 펼치고 임기응변적인 타격전을 전개해서 적을 고립시키는 데 주안을 둬라. 그리고 극렬한 투쟁은 자제해라. 그리고 핵심을 보호하는 그런 투쟁을 전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기 투쟁 중에서 그 투쟁의 형태는 합법, 반합법, 비합법 투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투쟁은 뭐 통상적으로 다 아시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기 투쟁 중에서 정치투쟁, 경제투쟁, 큰규모 투쟁, 작은규모 투쟁, 전국적 투쟁, 지역적 투쟁 이러한 것들도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부분이 그 기본적인 인식이나 그런 그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것으로 여기고 그냥 자료집 참고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그 북한의 그 남조선 혁명 통일 전략이 도대체 이제 그 폐기 여부가 폐기를 주장한 것이 맞나 여기에 대해서 그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8차 당대회 개정당규약의 당목 6쪽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지금 일부 이제 좌파 성향 지식인들이나 그 종북 세력들이 폐지를 주장했다고 보는 것은 그 당명 목적이 이번 개정당규약에서 민족해방 민민주의 혁명의 과업 실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 실현으로 이렇게 대체를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기존에 있던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은 혁명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문구를 바꿔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 실현 이것은 혁명의 기본 임무고요. 똑같은 그 혁명 전략인데 그래서 이것은 폐기였다고 볼 수는 없다.
성격을 적어 놓은 것을, 인물을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의 한 개인을 놓고 본다면 그 사람의 성격은 좀 과격하다. 근데 과격하지만 그 사람은 과격한 성격도 있지만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일을 보면 자식들 잘 키우고 부모님 잘 공경하고 아주 성실한 그런 가장이다. 그러면 그 성격이 좀 과격하다 했던 부분을 그런 참 성실한 가장이다 이걸로 바꿔놓은 거지만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기존의 당명 목적은 그대로 유지한 걸로 봐야 된다. 그러고 또 하나 최종 목적을 이번에 당 개정 이번에 8차 당대에서 규약을 바꿀 때 최종 목적을 오히려 과거에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삭제했었는데요. 공산주의 건설을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재설정했습니다. 공산주의 이것을 봐도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 이제 최종 목적인데 한국 사회의 혁명을 통한 그런 그 통일 과정 없이 공산주의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당목적은 그대로 유지한 걸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22쪽 답안에 보면 대남혁명 공작기구인 반제민전 활동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반제민전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북한의 혁명 통일 전략을 북한의 그 노동당 지도부에서 한국 사회에서 실천하기 위할 때 한국 사회로 그 혁명의 모든 그 지침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을 보내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반제민전이 활동이 조직이 그대로 북한에 살아있고 또 반제민전이 현재도 1월 달 이후에 당면 목적을 바꿨다고 주장하는 1월 이후에 이 활동이 국내에서 어떻게 어떤 투쟁을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다면 역시 이것은 북한의 남조선 혁명 통일 전략이 바뀌었다고 폐기됐다고 포기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보면은 23쪽에 보면 1월 이후가 지난 8월 25일에 활동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 하나만 제가 여기다 옮겨 적었는데요. 반제민전은 8월 25일 날 주체의 광해로운 빗발 따라 민족 자주유업을 기어이 성취하자라는 그런 사설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종북 세력들에게 투쟁 과제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반제민정과 우리 애국민중 앞에는 세기를 이어 지속되는 외세의 강정 통치에 종지부를 찍고 사대와 불으로 어지러운 사회풍토를 변혁시키며 자주와 통일 번영의 새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와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고 정의와 평화, 자주와 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하게 전개하라. 김정은 국무위원장님만 믿고 따르며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주체의 전위대우, 강철의 애국대우를 더욱 강고히 다져나가라. 그 뒤에 24쪽 보면은 8개의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5번에 보면 통일 번영의 새 아침을 맞이하기 위한 변혁 투쟁을 보다 가열차게 벌려나가라 이렇게 되고 있고요. 7번은 보수 척결 투쟁을 범민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라 이렇게 돼 있고 8번에 보면은 내 반통일 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북침 전쟁 도발책 등을 철저히 저지 파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대중적 항쟁의 불길이 경양각지에서 활활 타오르게 하라. 이처럼 반제민전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북한의 남조선 혁명 통일 전략이 포기됐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국내에 북한의 이런 그 투쟁 방향과 지침을 받아서 국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 사항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항도 한 가지만 제가
그 발췌해서 적어놨는데요. 25쪽입니다. 국내에서 이적단체들의 9개 단체는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부류와 비슷한 단체들이 또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종북 성향을 가지고 있는 21세기 민족일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9월 30일 전쟁과 대결선이라는 그런 글을 자기 그 민족일보에 수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땅에 미군 강점과 전쟁 등 비평화적으로 예속됐기에 이 땅이 미군 철거와 전쟁 등 비평화적으로 자주가 되고 그 뒤에 평화적으로 남측에 해서 민중민주 북남 간의 연방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과학적 노선의 일관된 관철로 드러난다. 한마디로 현 정세의 본질은 전쟁 정세고 북미 관계는 본질은 대결선이며 자주민주 통일에서 자주는 반드시 비평화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9월은 바로 이 본질과 필연의 법칙을 재확인한 달이다. 이처럼 북한에서 반제민전에서 지시한 내용이 그대로 한국에서 받아줘서 자기들의 투쟁 방향으로 해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2016년 주사파와 막스레인주의파가 함께 결성한 민중민주당입니다. 여기는 합법정당입니다. 여기에서도 자기들의 그 기관지에 항제일기관차라는 기관지에 민주것이라는 사설을 10월 3일자로 적시해 놓고 있는데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자주화는 비평화로만 된다. 비평화적 방법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일본군에 의해 강점됐기에 항일 무장투쟁을 벌여 조국 강국을 이뤄냈고 미군에 의해 강점됐기에 역시 그에 맞는 투쟁으로 민족 해방을 이뤄내야 한다. 자주화가 비평화적으로 되는 덕분에 민주화와 통일은 평화적으로 된다. 자주화가 되면 민주화와 조국 통일은 쉽게 이루어진다. 사유 성격 제도가 달라진 조건에서 조국 통일은 연방제로만 가능하다. 연방제는 유일한 평화통일 방안이다. 바로 이게 10월 3일자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북한의 당면 목적은 그 이전과 똑같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북한의 남조선 혁명 통일 전략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은 친북 정권 창출을 위한 선거 투쟁에 집중할 것입니다. 북한은 남한에서 벌어지는 대선 전국마다 선거 개입 투쟁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북한은 이미 북한의 각종 인터넷 선전 매체를 보면 이미 돌입해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돌입해 있는데 조선의 오늘이라는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북한에서 거기에 링크드인 모든 홈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북한의 그 무소속 대변지 통일신보에서는 뭐 거의 뭐 모든 전면이 그 보수 야당의 그 후보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비난하고 하는 그런 뭐 꽁트도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수집해서 하나하나 비판하는 난도 있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현재 선거 개입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70여 년 넘게 통일의 장애물이라고 북한이 규정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 폐지 투쟁을 유도하는 데 나설 것으로 얘기됩니다. 이것은 그 14선언 2항에 있는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재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그 내용이 있는데 북한이 항상 이걸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걸고 넘어지면서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한미군 철수 분위기 조성에 집중할 것입니다.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는 남한의 혁명 역량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주한미군 철수의 기본 주임무는 책임은 북한한테 있다. 그 남한에 있는 혁명 역량들은 주한미군 철수 여론을 조성하는 데만 집중해라. 그래서
광범위한 미군 철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주한미국 시설,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외교안보 현안을 중심으로 거짓 폭로전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핵무력 과시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반혁명 역량 위축을 기도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국제사회의 핵무기 개발을 은폐하면서 개발을 해왔죠. 비밀리에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완전 공개하고 공개하는 것도 뭐 좀 부족했는지 자기가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는 것을 사진을 공개합니다. 이것이 노리는 것이 뭐냐? 이것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반통일, 반혁명 세력들에게는 이제 심리적 패배의식과 좌절감을 조장하고 또 자기들이 돕고 있는 혁명 세력들에게는 자신감과 의월의식을 심어준다는 데 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전략적 의미를 좀 부여한다면 북한이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또 한미관계를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적인 전략국가라는 이미지를 조작을 해서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확보한 다음에 이들을 남한혁명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석 공작을 다변화하고 민주항쟁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지금 북한이 촛불혁명을 평가하는데 이것은 대중항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중항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광주인데요. 대중항쟁과 민중항쟁의 차이는 무력이 동원됐냐 안 됐냐로 평가합니다. 촛불혁명은 무력이 빠졌다는 겁니다. 왜 무력이 빠졌냐 이것을 이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광주처럼 반드시 이 무력을 동원한 민중항쟁으로 가야 된다. 대중항쟁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국내운동권도 아까 비평화라는 말을 많이 강조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다 연결되고 있다는 점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 2, 3분 남은 것 같은데요. 결론으로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 이유와 목적을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하고 체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핵무력 보유를 통한 혁명무력 강화와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 사실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매진하고 있는 핵무력 고도화의 대남 혁명 전략적 의도는 한국혁명의 3대 과제인 자주민주 통일 실현을 위한 사상적, 정치적, 군사적 역량을 확실하게 구축하려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동맹을 와해하고 미국의 해구산을 제거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시키고 주한미군 철수를 이제 주장하고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또 인터넷하고 SNS를 활용해서 선전선동에 주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비록 약소국이지만 상대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확실하게 무장하는 핵무력 고도화를 이루게 될 경우 한반도 적과 통일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김정은이 올해 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의 역사적 사명을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당 개정 규약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기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라고 명기를 해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한 그런 북한의 의도를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은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7차 당대회 총화보고에서 평화적 전도와 비판적 전도 북한이 그 종래에 추진해왔던 것을 다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평화적 전도는 이게 이제 조국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역시 평화적 전도는 한국사의 혁명 승리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평화적 전도는 세 가지 이제 전쟁 방법인데요.
세 가지는 미국이 북한에 쳐들어오면 정의의 전쟁을 벌이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미국의 힘이 빠졌을 때 전쟁을 벌이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한국 민중이 무엇을 하든 간에 뭘 하다가 북한한테 요청을 하면 전쟁에 돌입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군 철수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 힘이 빠졌을 때 전쟁을 하겠다는 건데 그 힘이 빠졌을 때를 또 세 가지로 또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세계혁명 전쟁에 미국이 휘둘렸을 때, 그 다음에 제국주의, 즉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국들끼리 전쟁했을 때, 그 다음에 세계적인 반제투쟁, 여기저기서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미국에 대들어가지고 미국이 완전히 힘이 빠지고 정신 못 차릴 때, 이렇게 이제 비평화적 전도로 한국의 통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한국 사회의 혁명과 한반도 적과 통일을 무엇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관한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고, 북한의 직접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책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혁명을 노린 간접 침략을 차단하고 이들과 연계된 국내의 반국가주의적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